고우는 화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작업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괴팍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고우는 심성이 착하고 의외로 순수하고 순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고우의 여성에 대한 취향 내지는 편력을 보아도 여실하게 증명된다고 생각되며, 고우만큼 후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화가도 참 드문 것 같다. 만약에 이야기지만 고우와 고갱이 소위죽이 잘 맞아서 화가 공동체도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림도 잘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미술계의 판도는 어떻게 되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불우한 천재는 고갱과 결별하면서 화가 공동체라는 일생일대의 인생 목표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투명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며 결국에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 같은 암울하면서도 앞으로의 일을 시사하는 듯한 그림을 남기고 떠났다. 여기서 시간을 되짚어 고우가 고갱과 함께 노란집에 살기 시작한 초기에 의자를 모델 삼아 쌍으로 두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마치 예지몽처럼 떠오른다. 고우는 자신의 의자는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렸지만 고갱의 의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화려하고 세련되게 그렸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차이를 고우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서로 다름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슬프지만 이 위대한 화가는 역설적이게도 후세 사람들에게 세계의 걸작품들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다.